안녕하십니까. 동구인 여러분,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소통 한마당 통하는 라이브 진행을 맡은 교육혁신팀 최원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슬로건 다함께 동국, 투게더 동국처럼 재학생들과 소통하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되고자 학생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소통 한마당은 우리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통하는 라이브, 동국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통하는 라이브, 마지막으로 시청 인증 이벤트, 통하는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하는 라이브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전 접수한 질문과 재학생들의 실시간 질문 사항을 실무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중요한 질문만 뽑아서 여러분께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도 질문을 접수하여 일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소통 한마당을 통하여 해소되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하여 학교 공식 홈페이지와 교육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하는 이벤트 광고를 하자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이 모습을 시청을 하시는 거를 손가락 L자 손가락과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에도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통하는 비디오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많은 사업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여러분의 드림과 함께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019학년도에는 약 37억 원, 2020학년도에는 약
56억 원이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재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기를 바라면서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하는 라이브 온라인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전략예산팀 이민열 선생님, 파라미타 학사운영실 전우호 과장님, 교무팀 박전필 선생님, 전략예산팀 이영주 선생님, 그리고 국제교류팀의 김종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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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소개와 인사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예산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라미타 칼리지 학사운영실에서 교양교육과 E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수업과 수강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략홍보팀에서 홈페이지 및 SNS를 관리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팀에서 국제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침과 코로나 유행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현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급 등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수업료의 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졸업 예정자들은 환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휴학한 학생들은 나중에 복학할 때 감면장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도 사용하지 못했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에서 일어나지 않는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학금을 더 지급받아야 되지 않냐, 등록금을 더 인하해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면에 또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이 비대면 수업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대학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초부터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대학도 각종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고 그리고 방역용품이나 물품들을 구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출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재정 여건의 악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지난 1학기부터 전체 부서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고 그리고 각종 불효불급한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사전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수입 확보 노력이나 추가적인 예산 절감 노력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 혹은 비대면 대면 혼용 수업에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는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 사실 너무 긴장되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비대면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졌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정보와 연동한 LMS와 연동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19년도 2학기 때 저희가 최초로 학사정보와 연동한 LMS 시스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학사정보와 연동한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웹엑스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 이 출결 정보들이 교내 LMS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기능은 수업을 하고 나면 다시 보기 기능이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19년도 2학기 때부터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사실 코로나를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강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강하고 나서 헬프데스크를 거의 한 달 정도 운영을 해요. 이 헬프데스크에는 각 부서의 담당 직원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200여 건에 되는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학기도 마찬가지로 이 헬프데스크를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해서 웹캠 300대 그리고 모션 추적 카메라 40대 등 기자재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서버 증설을 위한 네트워크 증설 작업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학생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 컨설팅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e클래스 역시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개선했습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조금 더 쉽게 제작을 해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CMS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복습할 때 배속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건너뛰기 기능을 추가해서 학생들 조금 편의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한 e클래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서버 증설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웹엑스 접속 장애, 튕김 현상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웹엑스는 현재 전 세계의 대학들, 중고등학교 그리고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사실 어느 대학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학기 초에 전체 웹엑스가 다운되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시스코 측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웹엑스는 전 세계에서 52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 52개 서버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고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싱가포르 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서버와 국내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국제회선 쪽에서 과부하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는 웹엑스뿐만 아니라 줌이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워낙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코와 그리고 국내 통신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전용 회선을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도 간헐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가 웹엑스 운영하는 회사 이름인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 웹엑스를 접속 장애가 좀 안정적으로 좀 안 되게 됐다고 해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거는 학생들의 네트워크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속 장애가 일어나거나 또는 튕김 현상이 일어날 때 출석 인정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이 좀 모자랄까 봐 걱정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럴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정보와 연동했다라고 했습니다. 학사정보와 연동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학번, 수강생 이 고유 코드로 전부 다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접속한 경우라면 언제 장애가 발생했는지 이런 로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게 되고요. 이거는 e클래스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예 수업 전체가 끊겨버려서 수강생들이 전부 다 튕겨버린 경우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을 미리 안내드린 내용은 고등교육 법령상에 1학점당 15시간을 꼭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결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휴강 조치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해당 교원들께 다 안내를 드렸고요. 학생 여러분들 개개인이 접속을 하시다가 이 접속이 끊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재량하에
이부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는 걸 저희가 지침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 수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코로나 방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지출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문기사나 뉴스 이런 걸 보시면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거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학교는 그러면은 이럴 때 적립금을 좀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은 적립금 규모가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저희 대학은 약 한 300억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마저도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연구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특정목적기금 등 이렇게 용도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마저도 기부자의 뜻에 맞게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사실상 자유롭게 쓰기란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자재 같은 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매년 수십억 원의 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사용한 기금은 다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통해서 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어 학습에 어려움이 많다. 방학 때 진행되는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전호 과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미타 칼리지에서는 매년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 그 외국어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익, 토익 스피킹, HSK, JLPT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이러한 그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그다음 HSK, JLPT 등 몰입교육 등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소정의 과정을 잘 이수를 하고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혼자서 이제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험에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세부 사항은 11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시험을 칠 수 있는 뭐 응시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응시료가 만만치 않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교환 학생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19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된다. 나는 꼭 가고 싶다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교환교류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실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하나의 예로 2021년 봄학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가 예비 인원으로 선발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인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최우선적 고려 요소는 학생들의 안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견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되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중단이나 취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이나 취소 결정은 해당 해외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제교류팀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해외 파견 교환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환교류 프로그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국제교류처에서는 이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듯이 해외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이 있고요. 실제 이제 파견이 불가한 상황에서 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온라인 교환교류 프로그램으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봤던 뭐 만화 영화에서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외 교환교류까지 갈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해외 파견 교환교류 모집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2021학년도 가을 학기 파견을 위한 참가자 모집은 일단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학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학생들 이제 뭐 파견을 준비를 위한 입학 원서라든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올해 좀 일찍 뽑게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 출입국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학기 정도를 앞서서 저희가 내부 선발을 하고 내부 선발 후에 이제 절차들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글로벌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네, 저희가 방학 때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호주 등 영어권 해외 협정대학에 단기로 이제 방문해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올해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지 않는 호주, 필리핀 협정대학과 실시간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참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학점 인정도 받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은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더 있는데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선진 기업이나 연구소를 견학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인데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연도에는 시행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 되었네요. 그럼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모집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거네요? 그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학생 소통 한마당 통하는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거운 코로나19 주제를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하려면 미리 막 짜놓고 클릭질을 하려고 PC방도 가고 아니면 집에서 막 되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학생들도 아직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 및 교양 인기 있는 강좌는 수강 신청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 사고 팔기도 이루어지게도 한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수강 신청 기간 때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부분인데요. 전공 여석을 늘려줘라. 교양에 듣고 싶은 과목이 많은데 여석이 없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매 학기 1,700개가 넘는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300여 개의 강의실 중에 이론 강의실, 저희가 자유롭게 그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이론 강의실이 150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강의실 규모 그리고 교육의 특성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강 인원을 최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학기에는 최대한 많은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강의 매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강의 매매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무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18년도까지만 해도 강의 매매 글들이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혁신 지원 사업으로 시스템을 2가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0학년도 1학기 때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먼저 학생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수강 신청을 도입을 했고, 두 번째로 학생들 편의 그리고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강 대기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강 정원 반영 지연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강의 매매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 대기제는 이렇게 예약의 개념인 건가요? 맞습니다. 누가 빠지면 다시 바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좋은 기능이네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졸업요건, 복수전공 신청, 그다음 전과, 학적정보 변경 등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학생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의 내용이 좀 빈약한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잘 못 찾아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나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장학 아래에 수강 졸업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교육과정, 졸업, 그리고 복수전공 등 카테고리별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별로 신청 시기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 게시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스마트 기기로 정보를 찾아보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 최적화되지 않은 홈페이지가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학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교육과정, 졸업 요건, 진로 등을 안내하고 있고요. 중요한 학사 제도 또한 꼭 올려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과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시고 중요한 학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 학과 홈페이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질문입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로나 뭐 수업이나 뭐 궁금한 점,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비대면이라서 더 상황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그 학과와 다르게 조금 이제 선후배 간의 그런 활동들이 사실 조금 적긴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모든 수업들이 사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더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를 담당하는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학생들이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전공으로 가는 게 좋을지, 취업에는 뭐 어떤 전공이 좋을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자유전공학부를 입학을 해서 다양한 전공으로 이미 진학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과의 멘토링 그룹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신입생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네. 이제 담당 선생님들한테 네. 하는 질문하고 선배들한테 하고 싶어 하는 질문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네. 조금은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채팅 질문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 같은데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지급 계획 혹은 설마 학비가 올라가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 고려해서 수년 동안 등록금을 계속 동결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 여건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대학 시설이 좋지 않다. 나도 학교 안에 별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식당도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현 선생님, 저희 학생들의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은 좀 있습니까? 네, 학생회관이 굉장히 낙후가 되었고 그리고 학생회관 내 식당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생회관 식당 내 입점한 업체와의 그런 법적인 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선이 좀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에는 그런 한 부분들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학습 공간 확충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좀 좋은 게 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복지시설 투자 이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복지에 관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의 생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학생들을 행복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학생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 교원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젊은 직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 안 되어 네, 있으세요? 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처받을 뻔했는데 좀 위안이 됩니다. 네, 라이브 채팅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내 동아리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회원 모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학교 공식 SNS에 교내 동아리를 홍보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성이 있으면 학교 공식 SNS에 게시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공식 SNS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신청 방법은 동아리가 소속된 학생 서비스팀이나 학과를 통해서 게시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홍보 이미지라든지 문구를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작권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료 폰트와 직접 만든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서 게시를 신청해 주시면 동아리 홍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학생분들은 그런 요청을 하시기 전에 저작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타깝지만 여기서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소통 한마당 통하는 라이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러한 행사도 매년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통하는 라이브에 출연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색한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해소되지 못한 질문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인증샷 이벤트 참석해 주시 못한 학생들 지금 장면 L자와 함께 촬영해 주셔서 신청 바랍니다.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